지금 부모님께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0원이래요. 정부가 대신 내준대요. 처음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며 아마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37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도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티는 어르신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차 노인복지 상담사, 이름은 김혜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의 한 쪽방촌에서 만난 78세 박분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요즘 같은 여름이면 양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발을 담근 채 지내십니다. 전기요금 무서워서요. 에어컨은 손도 안 대요. 이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제도 들어보셨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처럼 정부에서 해주는 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기요금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대상자에 해당되면 한 달에 1만 6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감면, 더 나아가 여름철엔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에어컨 요금을 어떻게 0원까지 줄일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겁니다. 작년에 됐던 걸 올해 안 된다고요? 동사무소에 갔더니 담당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도는 있지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고 정보는 있지만 전달해주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가족이 부모님이 이 제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시 작년 여름 덥다고 투덜대는 자식들 틈에서 말없이 손부채만 붙이던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 영상 하나로 그 어르신에게 올여름만큼은 시원한 바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은 분들의 변화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0원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된 건 무더위 속에 쓰러질 뻔한 한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강북의 한 반지하 집, 창문은 작고 바람 한 점 없던 그곳에서 84세 최순덕 어르신은 거즈로 머리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물을 묻힌 수건으로 몸을 식히는 게 유일한 피서였습니다. 에어컨은 있긴 한데 켜면 전기요금 나올까봐.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기록지를 내려놓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죠. 어르신,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전기요금 복지 감면 들어보셨어요? 바우처요? 그게 뭐예요? 바우처는 뭐고 전기요금 감면은 또 뭐야?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정부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기요금 바우처를 지급.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전기 사용요금에서 자동 차감. 지원금은 여름 최대 만원에서 13,000원, 겨울엔 최대 15만원 이상까지도. 두 번째는 전기요금 복지감면 제도. 한 달 전기요금에서 직접 할인 적용. 복지 대상자는 매달 16,000원에서 30,000원까지 고정 감면. 여름철 6월에서 8월까지는 추가로. 누진제 완화까지 적용돼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진짜 영원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영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7월 한 달 동안 에어컨을 낮 시간대만 매일 틀었을 경우 약 250kW 사용. 원래 전기요금 약 35,000원. 복지 감면 약 16,000원. 바우처 사용 약 1만원 차감. 여름철 누진 완화. 추가 감면 약 5,000원에서 8,000원. 남는 요금이 거의 0원 혹은 5,000원 이하. 게다가 바우처는 현금처럼 다음 달로 2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보유자.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여기에 해당되면서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신청만 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아니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왜 몰랐지? 이런 반응 어르신뿐 아니라 40, 50대 자녀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 권리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도 전기요금 걱정하며 선풍기만 켜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영상 하나로 그 여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확히 누가 대상자인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르신 전기요금 지원은 정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말을 꺼낼 때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나는 해당이 안 될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늙은이인데. 그럴 때 저는 항상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무조건 대상자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해당 조건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별도 인정된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년층. 장애인 등록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모든 장애 등급 포함.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보훈 대상자 및 상위 등급 보유자. 한부모 가정 미혼모 이혼, 사별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주택 거주자 중 소득 조건 충족 시. 이건 처음 듣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해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차상위계층과 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진 않지만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되어도 가능하고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거주 중인 저소득 가구도 대부분 자동 대상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나는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인데요. 서울 은평구의 72세 윤광자 어르신. 지난해 여름 수차례 폭염주의보 속에서 하루 종일 커튼을 닫고 찬물로 몸을 식히며 지내셨습니다. 이웃분의 소개로 동주민센터를 찾아오셨고 상담 중 제도를 안내해 드렸죠. 나는 뭐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그런데요.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 수급자의 독거노인 조건까지 충족. 즉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요금, 복지감면 모두 신청 가능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도 안 그렇게 더웠을 텐데. 윤 어르신은 신청한 지 2주 만에 감면 적용을 받으셨고 올해는 바우처 카드까지 발급받아 전기요금에서 매달 차감되고 계십니다. 자녀가 있어도 해당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하면 민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건 지원 대상 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기준은 오로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세대 단위의 생활 상태만을 봅니다. 즉 자녀와 별거 중이라면 대상 가능.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로 돼 있으면 가능. 실제로 같이 살더라도 수입이 없다면 대상 가능. 무엇보다 신청해 본다고 해서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해당되면 혜택 받고 아니면 말고 수준으로 편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센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가요? 문의. 복지로 누리집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 이용.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기요금 감면 가능 여부 확인. 핸드폰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자녀나 복지사에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부탁해 보세요.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40, 50대 자녀분들도 계시다면 한 번만 부모님의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바우처 신청 가능한지 전화 한 통이면 여름 한철 전기요금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꿀팁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해야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소득 기준에 가깝거나 직전엔 대상이었던 분들은 다시 신청하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되신다면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올해 탈락한 경우, 소득이 미세하게 초과된 경우, 1인 세대가 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장애 등급이 중간 이상인데 아직 감면 적용이 안 된 경우,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며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지 등 가장 중요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면 지원 받을 수 있으세요. 이제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 중 가장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민센터요, 그냥 가면 돼요. 뭘 챙겨가야 해요? 나는 글도 잘 모르는데 혼자 가도 될까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 절차부터 준비물까지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가능한 곳은 총 3군데입니다.
동주민센터. 가장 일반적인 방법.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접수 및 대상 확인,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 복지로 누리집.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수 가능. 복지 서비스 신청 에너지 바우처 검색 후 신청.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기요금 복지 감면 전용. 전화로 신청 접수 및 안내 가능.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도 가능.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도 받고 내가 이 조건이 되나요? 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챙겨야 할 서류. 어르신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하고 어르신이 챙겨야 하는 건 몇 가지뿐입니다. 서류 준비 방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가능. 통장사본, 바우처, 지원금, 수령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세대 구성 확인용 주민센터 발급 가능. 장애인 등록증, 장애 유형 등급 확인용 해당자만. 임대주택, 계약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만 해당. 대부분의 경우 어르신, 주민등록 등본만으로도 80%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셔도 상담이 진행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위임장 주민센터에서 양식 제공. 신청자의 신분증과 어르신의 신분증, 사본.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신청. 아들이 아버지 대신 한전 방문. 이렇게 가족이 한 번만 시간 내주면 부모님의 여름 전기요금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매년 5월부터 9월 초까지 여름 지원 기준.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12월 중 신청. 전기요금 복지 감면 신청. 연중 상시 접수 가능.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단, 신청 시기가 늦으면 이번 달 요금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즉, 전기요금이 나오면 알아서 깎여 나가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고 전기요금 감면은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많지만 1, 2년 주기로 갱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복지 받는데 또 신청해도 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며 복지 혜택은 겹쳐도 누릴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 신청 후 이야기. 서울 도봉구의 76세 이춘자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은 사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신 신청해준 덕분에 이번 여름엔 하루 6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은 9,000원 나왔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여름을 안 무서워하게 됐어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신청하고 나면 얼마나 감면되는지 실제 요금표에 적용된 예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켰을 때 요금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을 매일 켰는데 요금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 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정확한 대상자 조건만 갖추면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매달 전기요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이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어르신의 사용 사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썼냐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사용량 기준, 연료비 조정액, 기후환경요금 등 부가요금. 누진제 많이 쓰면 요금이 급격히 증가. 특히 여름철 6월에서 8월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누진제가 강화되면서 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정부 지원이 어떻게 요금에 적용되나? 1. 복지 감면 요금. 매달 1만 6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자동 할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됨. 2. 에너지 바우처. 여름엔 8천 원에서 13,000원 전기요금 자동 차감. 겨울엔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난방 전기요금 지원. 자동이체 설정된 고지서에서 아예 차감된 채로 청구. 3. 누진 완화 혜택. 여름철에는 누진 구간 확대를 적용받아 더 많이 써도 요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조정. 실제 사례 하루 6시간 에어컨 가동. 서울 구로구 1인 가구 어르신 윤정자 님만 74세. 항목 내용. 세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사용 가전 선풍기 벽걸이 에어컨 1일 6시간 사용. 월 전기 사용량 약 270kW 사용. 원래 요금 약 38,000원. 복지 감면 마이너스 18,000원. 에너지 바우처 마이너스 1만 원. 누진 완화 마이너스 7,000원 추정. 최종 요금 약 3,000원 정도입니다. 에어컨은 틀었지만 요금이 선풍기 틀 때보다 적게 나왔다는 말씀에 어르신은 고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하루 종일 켜면 요금 얼마나 나올까? 시뮬레이션. 가정용 벽걸이형 에어컨. 평균 소비 전력은 약 0.9kW입니다. 하루 10시간 가동 시 약 9kW 사용. 한 달 30일 기준 9 곱하기 30은 270kW 사용. 원래 요금. 전기요금 계산 기준으로는 약 38,000원에서 42,000원. 정부 지원 적용 시 항목 금액. 복지 감면 마이너스 18,000원. 에너지 바우처 마이너스 1만 원. 누진 완화 마이너스 7,000원. 최종 부담 3,000원에서 5,000원 이내. 이 수치는 실제 한전 요금 계산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값입니다. 즉,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켜도 한 달 요금이 커피 한 잔 가격 수준인 셈이죠. 실제 고지서 비교. 2023년 7월 지원 신청 전. 사용량 260kW. 전기요금 39,250원. 2024년 7월 지원 신청 후. 사용량 280kW. 전기요금 4,100원.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지만 요금은 35,000원 이상 절감된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 감면, 바우처 누진 완화. 3중 혜택의 힘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깎아줘요? 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실제로 온열질환 응급환자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을 못 켜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 이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전기요금이 3만 원 이상 나오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아직 못 받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도를 실제로 받고 달라진 어르신들의 이야기, 고지서를 받아들고 눈물 흘린 순간
여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그들의 변화를 전해드릴게요. 실제 인터뷰 중심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도 전기요금이 10,000원도 안 나온다는 게.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4세 이순희 어르신의 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이 오면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한낮에 숨이 턱 막히는데도 창문 열고 부채질로 버텼다고 하셨죠. 한여름이면 무릎에 냉수찜질을 하시고 밤에는 손수건을 얼려서 이마에 얹고 주무셨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오래 틀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그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순희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1인 가구 독거노인입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소득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생활비의 대부분을 약값과 관리비로 쓰고 계셨죠. 작년 여름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던 저에게 우연히 오셨고 바우처와 복지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에어컨 켜도 된다니까. 처음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도 상담사님이 계속 괜찮다고 하셔서 용기 내서 켜봤죠. 그해 7월 에어컨 하루 5시간씩 한 달 동안 총 150시간 가까이 틀었습니다. 전기요금은 고작 2,800원이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그 고지서를 들고 저희 상담실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진짜 산 기분이었어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어컨 바람 처음 느꼈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9세 김만복 어르신. 지병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여름이면 거의 방 한 칸에 누워 지내십니다. 김 어르신은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설치 후 한 번도 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에어컨을 왜 사셨어요? 자식이 사줬지. 근데 그거 쓰면 돈 나가잖아.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셨고 장애 3급 등록자이셨습니다. 두 조건 모두 복지 감면과 바우처 대상입니다. 신청을 도와드린 지 한 달 뒤 김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덕분에 에어컨 맛 봤어요.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요금이 4,000원도 안 나왔어. 제도가 바꾸는 일상의 온도.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더우면 켜면 되고 시원해지면 끄면 되죠. 이 당연한 말이 이분들에겐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채를 붙이며 밤을 새지 않아도 되고 이웃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을 지키는 공기가 집 안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부모님이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을 아끼시고 계신가요? 혹은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덥다고 하시면서도 창문만 열어두고 계신가요? 그 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건 세금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해 준비된 당연한 권리예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받아야 할 몫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 신청했는데 감면이 안 되는 이유,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받던 혜택도 끊길 수 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부터 감면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왜요? 나 그대로인데. 서울 중랑구에 사는 82세 박분희 어르신은 작년부터 전기요금, 복지 감면을 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매달 요금이 반 이상 줄어들어 에어컨을 하루 6시간씩 마음 편히 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지서에 이상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3만 원을 넘긴 것이죠. 박 어르신은 혼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동주민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대상자였는데 왜 갑자기 끊겼죠? 상담 결과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세대주 변경과 주소지 전입 때문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주가 바뀌었고 이로 인해 복지 감면 대상자에서 자동 탈락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실수들. 세대주가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대상자 자동 탈락 가능성 있음. 전입 전출 시 기존 복지 신청이 무효화됨. 연례 신청을 깜빡하거나 기간을 놓침. 바우처 적용을 위해선 자동 이체 설정이 필요. 전기계량기 등록 오류 실제 거주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감면 불가. 자주 놓치는 항목은 한전 등록 정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은 본인 명의가 아니고 아들이 전기요금을 냅니다. 이런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의 계량기여야 합니다. 즉, 전기요금이 아들 이름으로 나간다면 수급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의 명의 변경 신청을 꼭 해야 정상적으로 복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지관리 팁. 복지 감면과 바우처는 한 번 신청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지와 갱신이 필요합니다. 감면 유지를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세대주 명의 그대로 유지. 자녀 전입이 사시주의. 주소지 변경 즉시 재신청. 이사할 경우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 필수. 1년 1회 이상 대상자 자격 확인. 특히 차상위계층은 매년 재심사. 계량기 명의 확인. 전기요금 청구 명의자와 복지 대상자가 같아야 함. 고지서 수령 방법 유지. 자동이체 또는 이메일 수령 선택 권장. 꼭 체크해야 할 질문 5가지 알아두세요. 1. 내 전기요금 명의는 누구 이름인가요? 한전의 문의 또는 고지서 확인. 2. 세대주는 나인가요? 주민등록등본에서 반드시 확인. 3. 이사하면서 신청 다시 했나요? 주소지 변경 시 자동 취소됨, 재신청 필요. 4. 바우처는 매년 신청했나요?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 신청해야 여름 적용. 5. 신청하고도 적용이 안 됐으면 주민센터 또는 한전에 즉시 문의 123. 복지 신청,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뭐 남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으면 되지. 하지만 전기요금 감면이나 바우처는 남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한 생존과 안전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름철 폭염은 고령층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이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받지 않는 것이 절약이 아니라 받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번만 확인하면 여름이 바뀝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3만 원 이상 찍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1분 전화, 1시간 방문, 한 번의 신청. 그게 올여름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핵심 포인트, 복잡한 듯하지만 알고 보면 쉬운 핵심 정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아주 간단히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감면 신청을 안내하다 보면 어르신들뿐 아니라 자녀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건 될까? 그건 안 되나? 괜히 신청했다가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로 많이 들어온 질문 10가지를 정리해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폭넓은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전화로만 확인해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못 읽어요. 혼자 신청 어려운데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 사본만 챙기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특히 고령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에게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고 감면은 일부만 자동 갱신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해마다 5월에서 9월 사이 신청 필요. 전기요금 감면 일부 대상자는 자동 연장되지만 주소 이전, 세대 변경, 자격 조건 변경 시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아들 명의로 전기요금이 나가요. 이러면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반드시 대상자 명의로 요금이 청구돼야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셔서 계량기 명의 변경 신청하시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족 간 상의는 필수입니다. 복지 감면 신청하면 다른 복지에 영향이 생기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자격이 확인된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입니다. 다른 복지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주거비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사했는데 감면이 끊긴 것 같아요.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주소지와 계량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 후엔 자동 해지됩니다.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에어컨 하루 종일 켜면 얼마까지 나와요? 조건만 맞으면 영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하루 8시간 사용, 복지 감면 바우처 누진 완화 적용, 월 전기요금 3,000원에서 5,000원 수준,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해도 커피 한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가 아니면 감면 안 되나요? 자동이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바우처 적용은 더 편해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면 고지서 발송 전 감면 적용, 할인 내역 확인이 쉬움, 실수로 요금 미납하는 일 방지, 되도록 자동이체를 권장드립니다. 누진제 완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복지 대상자에게만 추가 적용됩니다. 특히 여름철 6월부터 8월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아도 누진세 폭탄이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전에서 자동 적용 또는 신청 후 적용. 어디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세 곳 중 아무 데나 전화해도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 전기요금 감면 전용, 복지로 콜센터 129 바우처 복지 전반 안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복지부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만 말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단지 모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여름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의 여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하고
꼭 행동으로 옮겨야 할 3가지.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3가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혹시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맞습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정보가 없어서 포기한 것.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요약. 에어컨 전기요금,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상자만 되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에어컨 사용해도 한 달 요금은 0원에 가까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록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등.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한전 고객센터 123.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4번 정도. 대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 가능. 대리 신청도 가능, 자녀나 이웃도 대신 신청 가능. 주소 변경, 세대주 변경 시 재신청 꼭 필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1. 고지서를 꺼내보세요. 가장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3만 원 이상 요금이 찍혀 있다면 지원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2.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에어컨 켜도 돼요. 이거 정부에서 요금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여름 내내 더위에 지쳐 계신 부모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워하신다면 주민센터에 함께 가드리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도와드리거나 한전에 전화만 해드려도 됩니다. 3.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이웃 어르신이 부채질하며 힘들어 하신다. 동네 경로당에도 에어컨을 못 켜는 분이 계신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여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복지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고 신청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당신에게 준비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당당히 신청하세요. 그리고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켜세요. 더위에 지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더위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의 역할은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웃 어르신이 더는 부채질하지 않도록, 당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우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게 해줍니다.